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이 왕이 오르신 지가 즉위한 지 600년이 되는 날이 엊그제 9월 9일이었습니다. 9월 9일이 1418년 8월 10일 음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양력으로 환산하니 9월 9일 엊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왕이 됐을 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어떤 말을 했는지 이 부분을 볼 것인데요. 한마디로 세종의 취임사 그리고 왕이 된 후 맨 처음 한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세를 낮추면 그 주위 사람들이 말이 흘러들어오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거를 저는 세종의 취임사와 그 첫 번째 말에서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소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첫 번째로 수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혜지 학생. 네. 어떤 말씀을 했는지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왜 몰라? 조회 시간에 그거 아니에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한상기 학생 그런 말을 들었어요? 조회 시간만 해도 그거 맨날 픽 쓰러지고 애들 듣다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새로운 신입생은 글쎄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그런 거 없었나? 기억이 잘 안 나죠. 잘 안 들었나 봐요. 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학급을 만들어서 반 친구들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첫 번째 한 말이 뭘까?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 만남이 매우 중요하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정약용 선생님이 수령으로 내려갔을 때 이른바 목민의 백성 다스리기 첫 번째 절반의 성패가 맨 처음에 달려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수령이 원님이 고을에 들어오면 아래 하급 관료들은 마치 주막 주인이 지나가는 나그네 대하듯이 주막 주인은 계속 많은 사람을 대하는데 또 한 명이 왔다 가는구나.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포용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의 만남도 크게 그걸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한마디로 처음 갔을 때 좀 간결하고 말을 줄여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지?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침묵하는 게 좋다고 말을 해요. 막 처음에 잘난치 하는 거.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 친구들 만났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좋은 모습 보이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좀 친해지면 그때부터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서 나중에 좀 그때 말하지 않을 걸 이런 후회를 한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하는 거, 첫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세종의 어떤 그 취임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8년 8월 10일, 양력으로 언제라고요? 9월 9일. 예, 9월 9일 날, 여러분 엊그저께 그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세종 즉위 재연식한 모습을 혹시 신문을 통해서 봤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 뽑힌 사람, 왕비, 송원왕으로 뽑힌 사람들이 탁 한복을 아름답게 입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세종이 근정전, 경복궁 근정전에 나가서 처음으로 교서를 반포했다라고 1418년 음력으로 8월 11일 날, 그러니까 전날 즉위하고 그 다음날 반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임금이 이른바 만조백관이라고 그러죠. 모든 관리들이 근정전에서 처음으로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왕이 오르는 것, 그런 것은 세종 때 처음 행해진 일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왕이 가장
중요한 궁궐인 이 경복궁에서, 그것도 근정전에서 이렇게 왕이 오는 경우 없었습니다. 예컨대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세종 할아버지는 자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떠밀려서 왕이 올라서 제대로 축하도 받지 못하고 국정을 시작했죠. 뭐 정종이나 태종도 역시 그 당당하게 근정전에서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그 이유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흔쾌한 마음으로 즉위식을 축하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되게 그 앞 왕들이 사망한 후에 그 이후에 왕이 즉위하기 때문에 관 앞에서 인사를 하고 통국하고 마지못해서 신하들의 강압으로 막 강추로 해서 멸류관을 쓰고 즉위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로 상복으로 갈아입고 곡을 하고 그런 모습이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종처럼 근정전에서 당당하게 축하 인사를 받은 것은 바로 아버지 태종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그 물려줌 속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세종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 세종은 취임사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조께서 나라를 창업하시고, 태조 이성계죠. 부왕전하 태종께서 큰 사업을 이어받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또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일체의 모든 제도는 앞에 태조와 부왕 태종께서 이루어놓으신 법도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거룩한 이 축하의 어떤 즉위, 취임의 의례에 붙여서 너그럽게 사면하는 영을 선포하노라. 나는 왕위를 바로잡고 그 처음을 삼가해서 종묘사직의 중요함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질물 베풀어서 정치를 잘 일으키고자 한다. 이게 세종의 취임사의 핵심 요지입니다. 좀 더 긴데 제가 줄였어요. 이 세종의 취임사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사랑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그 급격한 정치 변화, 뭐 정치 보복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것을 내가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우리가 요즘 대통령이나 뭐 사장님이나 장관 되면 그 정도 다 부정하고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는데 세종은 안 하겠다. 좋은 점을 잘 계승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루 화합하는 차원에서 사면령을 내립니다. 태조 시대나 또 아버지 태종 시대 이러저러한 잘못으로 어떤 죄의 명단에 올라있던 사람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려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자, 화합하자. 이게 두 번째 그 세종의 취임사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런 사면령을 내리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제일 취임사에서 모든 것의 위치를 바로잡자. 시작을 조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뭔가 새로 시작할 때는 어설프고 뭔가 좀 막 그 뒤집는데 위치를 하나씩 바로잡고 그리고 정말 삼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겠다. 아까 정약용 선생 말씀처럼 처음에 함부로 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삼가하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겠다. 더 가장 중요한 네 글자는 그 다음에 나온 시인발정이란 말이에요. 시인발정은 어질물 베풀어서 정치를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원래 그 맹자라는 사람이 먼저 발정, 정치를, 제도를 잘 세워서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에서 온 것인데 세종은 그 말의 순서를 바꿔요. 발정 시인이 아니고 시인 발정으로. 그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인을 베풀겠다. 이 말은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나라를 됐으면 좋겠는지 이걸 잘 듣는 거. 인이란 것은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친구들한테 항상 친구가 내가 그 친구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 내가 참 그 힘든 그 친구 입장이라면 그 입장 바꿔 생각한 것을 옛날에는 어질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인을 베푼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먼저 잘 들어보고 나서
어떤 때는 이런 제도, 이런 정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딱 100대 과제 내놓고 따라온 사람에 혜택을 주겠다. 이른바 발정 시인의 방법인데 세종은 먼저 듣고 그대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르겠다. 그에 맞춰 정책과 제도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요즘에 여러분들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선생님들 잘 알아요. 뭐 어떤 그 정부 1.0, 2.0, 3.0 그래요. 옛날엔 정책을 세워서 알리는 거. 이번엔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 반응을 잘 보여주는 상호적인 거. 근데 3.0은 뭐냐면 더 나아가서 뭘 원하는지를 일일이 물어보고 그에 맞춰서 정부가 할 일, 나라가 할 일을 세우는 거거든요. 세종은 이미 600년 전에 어떤 정부 3.0이라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취임사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태도를 가진 세종이 정말 이제 왕이 돼서 근정전에서 왕이 됐고 근정전 바로 뒤에 있는 경복궁에 사정전이라는 세종의 집무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가 참 궁금해요. 이거 실제로 백신하들과 의논하는 것이죠. 근정전에서는 선포하는 것이고 바로 그 다음 날이죠. 1418년 8월 12일 날 도승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데 하연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인물을, 즉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 좌의정과 우의정 그리고 인사 담당한 이족, 병조의 당상관, 그 책임자와 함께 의논해서 누가 이조판사가 좋고 누가 공조판사가 좋은지를 벼슬을 맡기고자 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종은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진짜 몰라서가 아니고 알아도 내가 이제 모른다라고 해야만이 다른 사람이 말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세종이 왕이 된 지 첫 번째 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들은 척, 내가 잘 모르는 척, 그래서 아랫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것은 왕이 이렇게 그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치렁치렁한 줄이 달린 그런 면류관을 쓰잖아요. 이틀 전에 그 취임할 때 썼는데 세종은 대체 그 옛날 왕들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썼을까, 이런 것인데요. 이것을 처음 만드는 거 보게 되면 이렇게 가려지면 뭐 신하들이 하는 게 보여도 뭐 실수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안 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야 바로 고치면 여러분들이 벌써 그 관계가 깨져요. 친구가 실수해도 그냥 못 본 척, 이런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그 왕이 쓰는 모자에는 귀가 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귀를 덮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래요.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또 누구 나쁜 말 하더라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봤지만 모르는 척 해야지 상대방이 내가 고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그런 면류관을 쓰고 내가 모른다, 함께 의논하자. 이게 놀랍게도 즉위 제1성입니다. 첫 번째 한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이 즉위하고 최초로 한 말이 의논하자. 매우 심중한, 의미심각한 얘기입니다. 세종이 계속 물어보고 듣고 시인 발정,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야말로 토론과 경청의 군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똑부형 지도자란 말 들어봤습니까? 똑개형 지도자. 들어본 것 같은데요. 똑부형은 똑똑한데 아주 부지런한 지도자예요. 똑개는 게으르. 똑똑한데 게을러요. 근데 되게 똑부보다는 똑개가 좋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나요? 아랫 사람 되게 피곤하거든요. 똑부는. 그래서 알아도 지도자가 모른 채 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도록 기다려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똑개형인데 세종은 제가 볼 때 똑개형 지도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세종이 왕이 됐을 때 한 이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밝지만 그것을 밝은 것을 감추는 그럴 때 진짜 밝아진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그 멀리 있는 별이 낮에 잘 보이니까 밤에 잘 보입니까? 밤에 잘 보이죠. 아니 어두운데 왜 밤에 잘 보이는 거죠? 바로 내 주위가 어두워져야만이 아주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위가 밝으면 나처럼 밝으면 가까이만 보이고 실제로 멀리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의 어떤 그 취임사와 즉위 제일성을 통해서 내가 좀 똑개형 지도자 또는 참 나를 내려놓고 잘 모른다라고 겸손한 그런 우리 지도자가 리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